지금 당장 손실 중이긴 하지만은 꼭 수익 날 테니까 걱정 말고 발전이 기다려.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딱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가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주식 투자할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은 뭐 그거 해봤자 수익 나는 사람 없으니까 하지 마라 이런 조언도 또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 장기적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시고 손실을 많이 보시고 주식시장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런 식의 조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이유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어떤 특정한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극복하지 못하시고 좀 쉽게 보시고서는 접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를 보시고 떠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주식시장에서 실패하는지 이유를 알게 되면은 그거 반대로만 하면 되겠죠. 예, 그걸 반대로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엔 성공을 할 테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주식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식투자가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첫 번째로는 매매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TV나 아니면 지인들이 이제 좋다고 하는 종목을 매수를 하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계시죠? 그러니까 아마 초보자분들 때는 뭐 TV에 나와서 말하는 어떤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지인이 야, 이 종목 좋대. 뭐 이 종목 얼마까지 간대라고 이제 얘기해가지고선 그 종목 매수하시는 경우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TV에 나와서 누군가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인이 좋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매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가 뭐예요? 이게 지인이나 아니면 TV에서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매수를 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다음 매매에서 똑같이 수익을 낼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손절을 하지 못해서 손실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지인이 어떤 종목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8층6님께서 바이오주가 너무 땡긴다고 하는데 어떤 지인이 야, 이거 종목 대박이래, 대박 종목이래 하면서 너만 알고 들어. 그리고서는 뭐 바이오주를 어떤 종목을 추천을 딱 얘기해 줬다고 해요. 사라고 해서 샀어요. 근데 샀는데 바로 사서 조금 있다가 수익이 나면 좋은데 수익이 나지 않고 점점점 떨어져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보통 지인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죠. 야, 이 종목 네가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수익이 안 나고 떨어져?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조금 손실 중인데 지금 자리에서라도 팔까? 라고 물어보죠. 그러면 지인들은 대부분 어떠냐면은 수익 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손실 났는데 지금 손실 중인데 팔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대부분들은 조금 기다리면 수익 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그거 한 100%, 200% 정도는 충분히 갈 거니까는 지금 당장 손실 중이긴 하지만은 꼭 수익 날 테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손절 자리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40% 50% 손실이 너무 커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알아서 손절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본인 매매에 기준이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한두 번 정도 운이 좋아서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 행운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이제 뭐 초보자의 행운이라던가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선 초보자 때 매매를 했는데 수익이 나서 그 다음에 기분 좋아서 다른 종목을 매수했더니 거기서 손실이 나서 수익 난 것까지 전부 다 까먹고 그거 만회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매매를 해서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어떤 내가 매매 기준을 갖고서는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여기서 손실이 나서 손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 내가 이게 괜찮아 보여서 매매를 했는데 이게 틀렸네. 다음에 매매할 때는 내가 매매했던 이 기준이 틀렸으니까 다음에 조금 변형해서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손실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가 있어요. 만약에 기준이 있게 매매를 했다고 하면은 손실이 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무언가 배운단 말이에요. 자, 근데 만약에 기준이 없이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를 해서 손실이 났어요. 그럼 여기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식을 뭐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의 기준 없이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에서 배우는 게 없기 때문에 발전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더라도 우리가 종목을 매매해서 뭐 주식을 매매해서 한두 번 정도 수익 내고 나와서 거기서 딱 주식을 끝낸다.
그럼 더 이상 뭐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걸 알 필요가 없는데, 그게 아니라 주식을 계속 매매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익비에 대해서 무지하세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뭔지 잘 모르시고 신경을 많이 안 쓰신다는 거죠. 몇 번 매수해서 몇 번 수익 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10번 매매했는데 한 종목은 조금 실수한 거고 9종목 수익 났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아마 얘기들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 원을 수익을 나던 2만 원의 수익이 나던 10만 원의 수익이 나던 뭐 100만 원의 수익이 나던 간에 내가 매수하는 족족 수익이 계속 나면 기분 그렇게 좋을 수가 없죠. 뭐 그냥 클릭 몇 번 했는데 10만 원 수익이 파박 나고 하면은 10만 원 벌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매수할 때마다 수익 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결국 몇 번 매수해서 몇 번 수익이 났냐, 이게 곧 승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0번 매매를 했는데 그 중에서 8번 수익이 나고 2번 손실이 났다고 쳐요. 그럼 이게 승률이 어떻게 돼요? 승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전체 매매 횟수분의 수익 매매 횟수, 여기다 이제 곱하기 100 하면 퍼센트로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승률이 어떻게 돼요? 10번 중에 8번 수익이 났으니까 80%. 10번 매수했는데 8번 수익 나고 2번 손실 봤다고 해서 승률이 80%라고 하면은 이 수익률 어마어마한 거죠. 엄청 잘한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할 게, 이렇게 10번 매매를 했는데 뭐 한 번은 10만 원 정도 수익 나고, 어떨 때는 뭐 7만 원 수익 나고, 어떨 때는 한 12만 원 수익 나고, 어떨 때는 뭐 한 8만 원 수익 나고 해서 8번 수익 난 걸 총 평균으로 했더니 뭐 한 10만 원이더라. 근데 손실 날 때는 손절 처리를 하지를 못하고 버티고 버티다가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너무 손실이 커져서 손절 처리를 하다 보니까 뭐 한 40만 원에 한 번 손실하고 60만 원 손실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2번 손실했더니 손실 평균이 얼마예요? 50만 원이더라. 이럴 수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 계좌는 80만 원 수익 나고 100만 원 손실 봤으니까 결국 전체 계좌는 마이너스 20만 원이죠. 내가 분명히 승률 80%로 기법으로 매매를 해서 10번 들어가서 8번 수익을 내고 2번 손실밖에 안 봤는데, 전체 계좌 나중에 보니 그래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낸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체 계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손익비예요. 이 손익비가 뭐냐 하면은 손실 평균 금액분의 수익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예에서 보면은 우리가 손실 평균 금액이 40만 원, 60만 원이었으니까 50만 원이고 수익 평균 금액이 10만 원이었죠. 손익비는 0.2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익비가 1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수익 평균 금액이랑 손실 평균 금액이랑 같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만약에 1점 몇몇몇몇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손실보다 수익이 조금 더 많다고 하면은 우리가 승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2번 매수해서 한 번은 손실 보고 한 번은 수익 내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전체 계좌는 어떻게 돼요? 수익이 쌓이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수익은 짧게 가져가고 손실은 손절 처리를 못해서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전체 계좌가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승률이랑 손익비 둘 개 다 관심을 갖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분들이 비중 조절을 무시를 하세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종목을 매매를 했다고 쳐요. 근데 한 종목은 마이너스 5%고 한 종목은 10% 수익 중이에요. 두 종목 매매했는데 한 종목은 마이너스 5%고 한 종목은 10%라면 당연히 매매를 잘한 거겠죠. 손실보다 수익이 더 크니까. 두 종목 매매하셨는데 얼마 갖고 매매하셨어요? 그랬더니 한 1000만 원 갖고 매매를 하셨대요.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종목에 한 900만 원 매수를 했고 이 종목에 100만 원 매수했대요. 그럼 이 종목에 90% 들어간 거고, 비중으로 따지면 이 종목에 비중 10%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900만 원 들어갔는데 5%가 손실이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45만 원이 손실인 거고, 여기서는 얼마예요? 10만 원 수익 난 거죠. 그래서 전체 계좌를 봤더니 결국엔 이것도 35만 원이 마이너스예요. 손실을 짧게 가져가고 수익을 길게 가져가면서 수익률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이런 식으로 한쪽에 몰빵식으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유 종목들의 비중 차이를 크게 뒀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전체 계좌가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균등하거나 아니면 혹은 비슷하게 비중 조절을 한다고 하면은 한 종목이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목으로 만회가 가능하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뭐 하지 말라? 몰빵하지 말라.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해야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실패하는 이유 반대로 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자, 본인만의 매매 기준을 세우고 손익비와 비중 조절에 신경을 쓰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면은 결국에는 주식시장에서 성공하실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딱 4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섹터를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그 세세한 내용들, 그러니까 뭐 기법이라던가 기술적 기본적 분석, 아니면 자금 관리나 아니면 마인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려면 아무래도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섹터가 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차근차근히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공부할 방향을 이렇게 갖고 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